내 아이와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육아 TV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저도 어린이집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 주변에 아는 엄마들로부터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 언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가장 좋아? 하는 건데요.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지. 그래도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말들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상담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에 가는 시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도 그냥 법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셨어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과 적응 기간을 같이 했던 제 경험과 아이의 발달에 따른 특징을 토대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적정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적정 시기를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론적인 적정 시기, 가장 일반적으로 만 2세부터 가능하고 만 3세에 보내시면 좋아요. 24개월에서 36개월, 즉 3살에서 4살 사이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적어도 이 나이 때부터는 아이가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어도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기어가고 앉고 다음에 서고 걷는 것처럼 애착 형성에도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특히 돌전 아이에게는 까꿍놀이와 관련된 대상 영속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대상 영속성은 쉽게 말해서 눈앞에 물건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잘 형성된 아이들은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 대상 항상성이 생기게 돼요. 풀어서 말하면 대상 항상성은 엄마, 아빠, 주 양육자와 같이 중요한 정서적 애착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이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는 언제나 있구나, 엄마는 다시 돌아오는구나, 또는 엄마에게 혼나거나 실망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엄마에 대한 신뢰를 느끼는 것처럼 좋은 엄마의 상을 항상 마음속에 느끼는 능력이에요. 어린이집에 처음 보냈을 때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서 분리불안을 겪게 되지만 대상 항상성이 잘 생긴 아이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요즘은 어린이집에 첫 상담으로 오는 연령이 3살 아이들이 많은데요. 어린이집에 오는 대부분의 만 2세, 3세 아이들도 엄마가 집에 가면 가끔은 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크게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기가 좋은 엄마의 상을 만들려면 아기에게 충분히 따뜻한 엄마와의 경험이 있어야 해요. 내가 넘어져 아팠을 때 엄마가 안아서 달래준 기억, 잠들기 싫고 무서워서 울었을 때 엄마가 불러준 따뜻한 자장가, 그런 따뜻했던 기억들로 아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엄마를 가질 수 있어요. 정적인 환경과 적게 반응하는 엄마, 공감하는 표정과 대화, 안아주기, 뽀뽀하기처럼 스킨십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가 엄마 엄마 부를 때는 달려가지고 많이 안아주고 공감도 해주며 눈맞춤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는 엄마가 돼주세요. 그런데 정말 만 2세부터 모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대상 항상성이 이 나이부터 형성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보내는 적정 시기가 고민되고 상황이 안 될 때, 그럴 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도 괜찮아요. 아이가 꼭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야 아야 하면서 아픈 곳을 만진다거나 두 손을 모아서 주세요, 이런 것을 동작으로 할 수 있다든지, 원하는 것을 아이가 몸짓이나 손짓, 의성어 등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아이의 마음을 선생님이 알 수 있겠죠. 어린이집은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아이도 선생님도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요. 둘째, 아이가 엄마와 떨어질 준비가 됐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아이가 분리불안이 심하거나 엄마 껌딱지라서 엄마가 아닌 다른 가족, 아빠나 할머니에게도 잘 가지 않는다면 아이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엄마와 떨어질 준비가 돼 있는 아이는 엄마가 외출을 해도 다른 가족과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죠. 또 다른 가족과 외출도 할 수 있고요. 이처럼 아이는 부모와 건강하게 분리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와 떨어질 준비가 돼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셋째,
엄마도 아이와 떨어질 준비가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아이와 떨어지는 것이 힘든 분리불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이만 떨어질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은 엄마는 적응 기간 동안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경우도 보게 돼요. 엄마의 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적응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엄마는 내 아이와 떨어질 준비가 돼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 봐도 아이와 엄마가 준비가 되었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 만 2세보다 어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 일찍 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가정에서의 준비가 중요해요. 어린이집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에요. 태어난 이후부터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가 힘들고 불안할 때 엄마 여기 있어 라며 민감하게 반응해 주세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이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서도 적응이 수월해요. 엄마와의 애착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계속 형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애착을 이뤄 나가시면 됩니다. 어린 시기에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해주세요. 집에서 엄마 목소리만 듣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없는 낯선 환경에 놓이고 낯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이에겐 정말 고통이겠죠?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니 무조건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엄마랑 둘이서 집에서 있다가 바로 어린이집에 가는 것보다 아이는 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돼서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은 선생님과 애착도 힘들지 않게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맞벌이 부부이거나 혹은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24시간 독박 육아를 감당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없고 늘 지쳐서 짜증내고 혼내는 엄마보다 조금이라도 활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그땐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아이와 맞는 어린이집을 충분히 알아보세요. 그런 다음 아이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많이 놀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와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또 나눠주시면 돼요.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가 내린 선택이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